네, 장관님 취임하시자마자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방안 마련을 권고했고, 보건복지부가 그 권고를 수용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의 퇴소 절차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7월 1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 집이라는 거주시설에서 이제 퇴소한 장애인들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그 퇴소 후에 장애인 탈시설 사업에 따른 지원주택에 입주한 장애인들 중에 일부가 그 퇴소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적법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거나 또는 심한 지적 장애로 본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데도 본인이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처리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퇴소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인권 침해가 됐다라고 재결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예.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 향유의 집을 운영하는 그 사회복지법인이 2019년 7월에 서울시와 장애인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업무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 운영 사업자가 되었는데요.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네. PPT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죠. 네. 제가 장애인이라서 얼굴 표시는 저희가 지웠습니다만은, 이 자료 화면은 내려주세요. 자료 화면은 당시 퇴소 절차에 위반한 동의서를 작성해가지고 퇴소시킨 장애인의 사진으로 신문에 이제 보도됐던 사진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당시 이제 위법하게 퇴소한 장애인들 중에는 튜브 섭식 등으로 이제 1인 거주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들까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본인 동의한 것처럼 동의서를 작성하고, 또 1인 거주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중증 장애인들까지 절차를 위반해서 퇴소를 시키면서 이제 지원주택에 입소를 시켰는데요. 이게 혹시 장애인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애인의 인권이나 복지보다는 탈시설이라는 그 자체, 그러니까 주택 지원 사업 자체를 더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의 의견에는 어떠십니까? 네, 그 탈시설로 대표되는 장애인의 그 자립지원 정책은 큰 방향으로 당연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진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는 퇴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해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네? 점검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점검해보셨습니까? 점검은 아직 하지 못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범 사업 결과도 좀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이나 서울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5개 그런 사업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감독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런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민관협의체, 탈시설 민관협의체 설치해서 운영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이제 2018년 2월부터 11차례 회의도 하고 2021년에도 또 3월부터 7월까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기본 방향안을 만들어서 이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PT 좀 띄워주시죠.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 단계적인 추진 계획인데요. 2041년에 가면은 이제 2,200명 정도의 아주 중증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중증 장애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시설을 폐지하고 지원주택이나 다른 방법으로 이제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계획인데 20년 후에 이 계획대로 시설을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정부 계획은 그렇고요. 근데 그 계획이 추진 가능한 건지 혹시 좀 개선될 점이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24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범 사업의 결과라든지 추진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 사업 이 민관 협의체에 의해서 이제 계획이 되고 제안이 되고 그것을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관 협의체 설치한 설치 법적 근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2008년에 국회에서 비준된 장애인 권리 협약에 근거하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는 이제 민관 협의체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둘 수 있다 이런 조항만 있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 근거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 구성이 과연 공정하게 돼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네. 물론 탈시설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그러나 그 지원주택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시설 거주를 원하는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민관 협의체에 이런 분들이 이 참여가 있었습니까? 장애계를 대표하는 이제 여러 단체와 민간인이 참여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 부모님들 대표 단체 등을 포함해서 보다 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네. 탈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장애인 본인의 의사나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시설에서 또는 그게 지원주택일 수도 있겠죠.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거주시설 자체를 폐지하는 원칙을 세우고서 탈시설 로드맵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해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초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초산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평균 출산 연령이 33세를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초산 연령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은 초산 곧 노산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노산은 35세 기준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난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신 고위험군 분류한 정책들은 있습니다만 노산 자체를 타겟으로 한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정책의 고령 산모도 정책 대상은 되는데 지금 급격히 출산 연령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을 해서 별도 지원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초산이 결국 노산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곧 다가올 텐데 노산을 난임 정책처럼 따로 분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동의하시죠? 예.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노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미수가 출생이 또 노산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출산율이 감소하지만은 출생아 수 대비 미수가 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출산율이 감소해도 미수가의 절대 수는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조사나 출생률은 현재 2021년 현재 9.2%, 즉 10명 중에 1명 가까이 이제 미수가로 출생한다 그러는데 미수가는 각종 질병 발생률이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은 질병에 따라서 3배 또는 60배 가까이 이렇게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복지부에서 미수가 지속관리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범 사업 결과를 보면 아주 좋습니다. 참여자 2,800명 중에서 자폐 스펙트럼 선별검사 수검률이 기존 50%에서 99%, 언어 발달 지원 선별검사 수검률이 98%,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 해당 사업 담당자가 전국에 9명뿐이어서 네. 그 9명이 2,800명의 시범 사업 참여자를 이렇게 관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시범 사업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미숙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진짜 절실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추적해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수가 지속 관리 사업을 비롯한 노산 대책 마련하셔서 네.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